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앞부분에 신소재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시행되었던 이제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서 요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아마 복습이 조금 어려웠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아마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부교재 문항편 27페이지부터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요. 기존에 없던 물질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야. 자, 근데 기존에 있던 물질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재료를 우리는 신소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 청동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신석기 시대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재료들을 가지고 청동을 만드는 데까지의 기술이 부족했을 뿐이었죠. 근데 시대가 지남으로써 이제 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막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청동이라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역시 마찬가지 신석기 시대의 신소재는 바로 청동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상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신소재라고 하는 건요, 기존의 물질을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특수한 기능이나 성질을 갖도록 만든 재료를 얘기하고요.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이제 들뜨고 있으면 각광받고 있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만들죠. 하지만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설명하지 못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과 2번과 3번 그리고 5번이 올바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신소재 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전기적 성질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전기적 성질.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커라고 하면은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리고 전기적 성질이 작아라고 한다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부도체라고 한다면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도체라고 하면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부도체보다는 전기적 성질이 크고요. 도체보다는 전기적 성질이 작은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반도체라고 부르죠. 반도체. 이 전기적 성질이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반도체는요, 우리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이러한 반도체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순수 반도체. 이러한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은 반도체를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자, 어떤 불순물을 섞냐? 바로 13족 원소나 아니면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 반도체보다는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순수 반도체보다는 전기적 성질이 어떻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3족 원소나 14족 원소를 첨가해서, 이런 첨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 도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3족 원소와 15족 원소를 도핑해서 우리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3족 원소에 뭐 예를 들어 붕소가 있다고 치면은 순수 반도체, 그러니까 뭐 규소 14족의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가 있으면은 거기다 붕소를 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붕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전자가 이제 3개 있고요.
14족 원소인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랑 이제 결합을 형성을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불순물 순수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결합을 형성하다고 하다가도 밑에 있는 규소랑은 하나의 이제 지금 보면은 빈 공간, 뭔가 채워져 있지 않은, 즉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즉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채워져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공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13족 원소가 도핑되어 있는 불순물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요. 자, 반대로 15족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2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였지만 15족 같은 경우는 5개란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방금 이제 녹화를 취소할 뻔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2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어. 그러면 일단 4개를 그리고 여기 5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소랑 결합을 할 때 얘랑 공유 결합하고요. 공유 결합하고도 무엇이 남는 이런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과잉 전자, 즉 남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순물 반도체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남는 전자가 비어있는 양공을 채워 나가면서 전류의 흐름을 돕게 되죠. 이런 이렇게 15족 원소를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를 우리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양공이 있어, 즉 전자가 부족해 라고 해가지고 우리 포지티브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얘는 남는 전자가 있어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느낌이야 라고 해서 네거티브라고 해서 음전하의 느낌, N형 반도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갖고 우리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쳤던 걸로 기억납니다. 순수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러한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을 섞은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섞은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적 성질이 높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13족을 섞었을 때는요, 도핑했을 때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빈 공간이 있어, 이런 걸 양공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5족 원소를 도핑했을 때는요, 남는 전자, 즉 과잉 전자가 있기 때문에, 남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거티브 반도체. 근데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서로 접합을 시켜버리면 그 과잉 남는 전자가 양공을 채워나가면서 전류를 더욱더 쉽게 흐르게 만든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너무 과하게 설명하긴 했죠.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이고요. 불순물 반도체는요,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높죠. 그래서 일부러 높다라고 해야 되고요. 일부러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불순물을 첨가했다 보시면 되고요. P형 반도체는 바로 13족 원소를 첨가했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 전류를 어떻게 흐르게 만들어? 바로 양공이라고 하는 그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전류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그림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반도체 저만륨, 저만륨이 뭔지 몰라도 돼. 아무튼 간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그런 원소에다가, 즉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인 비소를 첨가한 반도체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비소가 어떤 원소인지는 몰라도 되지만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보면은 게르마늄, 저마늄과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저마늄과 지금 이렇게 공유 결합을 총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형성하면서 남아있는 전자가 있네. 남는 전자가 있다라는 건 요 비소 같은 경우에 바로 15족의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남는 전자가 있으니까 요거 N형 반도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 N형 반도체가 맞는 설명이고요. 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야. 그렇기 때문에 N형 반도체야 남는 전자가 있어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저마뇽으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다라는 것, 즉 불순물 반도체가 되면은 전기 전도성이 조금 더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을 넣는 거야, 도핑하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멋있는 말로 도핑한다 라고 얘기하죠. 도핑.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A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B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PN,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소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뭐야? 자, P형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N형 반도체를 붙여봅시다. 자, P형 반도체는요, 뭐가 있냐면 양공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요. 양공, 즉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다고 했고요. N형 반도체는요, 남는 전자들에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봐봐. 보면은 P형 반도체 쪽에 건전지에 플러스 전하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N형 반도체 쪽에 건전지에 마이너스 전하가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은 플러스랑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양공은요, N형 쪽에 몰리게 돼 있고요. 이렇게 N형 반도체 쪽에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극을 N형 반도체 쪽에 연결시켜 놓으면요, 이 마이너스끼리 밀어내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 존재하는 남는 전자들은 전부 다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N형 반도체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 양공을 채워 나가면서 전류가 N형에서 P형 쪽으로 이렇게 전자의 흐름이 생기고요. 우리 전자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는 반대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전자의 흐름 자체가 전류의 흐름이긴 한데 왜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과거에 이제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밝혀진 게 전류의 흐름이라고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전자의 흐름이 밝혀졌지만 그러한 그 법칙을 전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을 반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P형 반도체를 플러스,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반대로 연결해 봤어. 그래서 얘를 P형 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극을, P형 쪽에 마이너스를, 그리고 N형 쪽에다가 뭐를 플러스 전극을 연결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면 플러스 전극을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N형 쪽에 존재하는 전자가 전부 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 전자가 플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반대로 이제 P형의 이제 양공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음전화, 음극. 그래서 음극을 연결하고 양극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P형과 N형의 접합 부분에 양공과 전하 운반자가 되는 양공과 전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즉 P형 반도체에 플러스,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했을 때만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순방향 연결을 했을 때만, 이런 거 이제 순방향이라고 했는데 아까 순방향 연결을 했을 때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 즉 정류작용이라는 걸 일으켜. 정류작용.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다이오드라고 했죠. 다이오드. 이러한 다이오드가 바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바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우리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다이오드가 바로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뭐 집적회로 IC나 뭐 태양전지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초전조체랑 순수 맞춤 배웠지만, 그래서 답은 2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르는 건 넘어가시고요. 자, 아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그치, 빛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발광시키게 되는 거죠.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P형과 N형의 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그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경시켜가지고 전환시켜서 빛을 방출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ED, 즉 발광 다이오드가 바로 LED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요 빛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맞고요. 자, 나에서 지금 보면은 플러스, 이게 기다란 게 플러스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를 P형에 마이너스를 N형에 연결했을 때 전자는 이런 식으로 P형 반도체 쪽에 모이게 되고,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에 모이게 되어 전자가 P형을 채워나가면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 흐르는 과정에서 빛을 방출시키는 바로 LED, 발광 다이오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반대로 연결하는, 즉 B에 연결하게 되면 절대 빛이 방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전류가 흐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즉 정류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려면 바로 그 건전지를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로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LED는 각종 영상 표시 장치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 풀어도 돼요. 자, 초전도체 나왔다. 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요, 임계 온도, 즉 일정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이런 특정 온도를 우리 임계 온도라고 하고요. 이 임계 온도 이하에서요, 전기 저항이 뭐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물질을 얘기하고요. 0이 되는 물질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굉장히 잘 흘러, 즉 뭐가 없어? 전력의 손실이 없는 이러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물질이다, 신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자석 위에 놨을 때 자석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내뿜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내뿜기 때문에 어떤 거야? 그 자석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억은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자,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열이 발생하는 전기 저항으로 인해서 열이 손실되는, 그런 전기 에너지가 손실되는, 즉 열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임계온도 이하에서만. 그래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즉 높은 온도가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된다라는 디귿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봅시다. 탄소 원자가 평면 위에서 육각형의 배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육각형의 배열은 일단은 그래핀을 의미하고요. 이런 그래핀은 어떻게 만드냐? 바로 흑연. 그래서 요 겹겹이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를 흑연이라고 하고요. 스카치 테이프 갖다가 이제 흑연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우리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핀은 우리 조금만 더 알아보면 지금 육각형을 띠기 때문에 이런 육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탄소가 이제 각각의 모서리가 아니라 꼭지점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육각형 모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탄소가 최대 몇 개의 탄소랑 결합을 하게 되냐면요, 최대 3개의 탄소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가 원래 얘 보면은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3개랑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홀전자, 남는 전자들이 각 탄소에 하나씩 존재하게 돼요. 이러한 남는 전자가 마치 누구처럼 이동하게 돼서, 즉 자유전자처럼 이동하면서 바로 전류의 흐름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탄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남는 전자들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핀의 성질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소재는요 그래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이러한 그래핀이 나선형으로, 즉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말려있는 구조를 얘기하고요. 플러렌 같은 경우는 우리 C60, 탄소 60개가 마치 축구공처럼 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답은 기형 1번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자연을 몸박한 신소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통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 자연을 모공한 신소재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대단원 종합 문제 25번 교재 33페이지에 있는 우리 시험 범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요 순수 반도체의 저마뮴에 불순물을 도핑한 하여 만든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인듐 몰라도 돼. 이게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결합을 한 게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세 개랑 결합하고 하나는 남아있어. 즉 요거 13족인가봐. 즉 원자과 전자수 몇 개인가봐. 원자과 전자수가 3개인가봐. 그래가지고 총 게르마늄, 저마뮴이랑 3개랑 결합하고 하나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양공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같은 비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 둘, 셋, 4번 결합하고 하나는 남아있네. 즉 얘는 15족이고요. 원자과 전자수 5개인가봐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핑을 하게 되면 전기적 성질이 좀 더 증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만든 신소재이다라고 하는 거. 가와 나는 주요 전하 운반자가 같다? 아니죠. 가 같은 경우는 전하 운반자가 바로 양공이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전자가 바로 전하 운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자, 디귿 가와 나를 이용해서 그래핀과 같은 신소재를 만들 수 있다? 아니요. 그래핀은 어때요? 우리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하죠. 답은 기형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보면 요거는요 트랜지스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태양열판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별로 없죠. 자, 그림은요. 자, 대단원 종합문제 28번 교재 3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는 TC는요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핀을 둥글게 마른 신소재는 탄소 나노튜브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전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TC보다 낮은 온도에서 마이슨 효과가 일어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만들 수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는 그러한 물질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액화 질소를 넣어가지고 우리 마이슨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0이랑 철수만 맞는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가는 어떤 신소재. 얘 같은 경우 딱 보자마자 이거 그래핀인가봐 라고 하는 거. 이 그래핀을 나선형 모양, 원통형 모양으로 묶은 거 바로 얘는 탄소 나노 튜브구나 라고 하는 거. 공통적으로 하나의 원소가 총 3번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전자가 존재해. 이러한 자유로운 전자가 마치 금속의 자유전도처럼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어때요? 전기 전도성 우수하고요. 이러한 전자들이 열도 전절해. 열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강도 또한 없다. 굉장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가에서 신소재는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또 빛도 잘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어에 이용할 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전기 전도성 굉장히 매우 뛰어나죠. 왜? 남아있는 전자들이 전류를 잘 이동시키기 때문에. 가와 나에서 신소재의 열 전도성은 떨어진다? 아니요.
자, 전자, 즉 이렇게 결합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전자가 마치 자유전자처럼, 자유전자는 아닌데 자유전자처럼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또한 열 전도성도 둘 다 높다라는 거. 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내용이기 때문에 없애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소재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풀어보았고요. 개념 정리까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마지막 우리 물리학 관련된 대단한 문제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